자, 여기 5번 그 재무회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가회계 5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가회계 파트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기 원가회계가 회계 1급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세무 2급에서는 5문제가 출제돼요. 오히려 재무회계 문제가 회계 1급 때는 8문제였는데 지금 5문제로 줄어들고 원가회계 문제가 1문제가 늘어나서 재무회계도 5문제, 원가회계 문제도 5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세무 2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이 앞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셨지만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회계 1급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반해서 이제 문제 풀어드리겠지만은 원가회계 문제는 시간 들이는 거에 비해서 회계 1급 때 그 원가만 정확히 잘 배워두셨던지 여기 세무 2급에서 그 원가회계 파트 시간 공부를 해놓으시게 되면 오히려 뭐랄까 가성비라고 할까요? 재무회계보다는 원가회계가 점수 따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파트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회계 1급 때 뭐 4문제 중에서 하여튼 공부만 좀 제대로 해놓으시면 재무회계에 비해서 적은 시간 공부하고서 점수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파트가 원가회계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원가회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가회계 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용어만 정확히 잘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쭉 마무리하시게 되면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또 난이도도 그닥 어렵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그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가 25만원 과대 배부인 경우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3,000원이며 작업시간은 1일당 5시간으로 총 100일간 작업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뭐 원가 공부를 좀 많이들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셔갖고 세무 2급 자격증 따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암기한 상태에서 요 문제를 풀으셔야지 이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요 상황은요, 제조간접비라는 것을 갖다가 예정 배부하게 될 때 그 예정 배부할 때 그 금액들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보통 이 예정 배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초에 뭐 이런 거죠. 어떤 걸로 예를 들어주냐면 1시간당 알바비를 10,000원 준다면 10,000원 주었을 때 20시간 알바가 근무했다면 얼마를 줘야 되지? 이런 차원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에서는요, 제조간접비는 보통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세 가지를 짓게 하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합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쉽게 하면 원가가 쉽게 되는데 직접자가 들어가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그 들어가는 원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집계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 보통 여기서 이제 배부 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배부 기준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원가 용어 처음 배우실 때 조업도라고 우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업도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늘어나면 조업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생산량 말고 작업시간이 100시간이다, 200시간이다, 300시간이다 이렇게 늘어나면 얘 또한 조업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기계를 돌리는 시간 있죠. 얘를 갖다가 기계 시간이라고 불러요. 기계 작업 시간. 기계를 갖다가 100시간 돌리고 200시간 돌리고 300시간 돌리고 기계를 많이 돌릴수록 제품이 많이 생산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측정하는 정도를 통칭해서 우리가 조업도라고 불러요. 이 조업도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배부 기준, 이 조업도를 배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요즘 트렌드가 작업 시간으로 배부하는 게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즉 작업을 1시간 할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 줄 알겠는데 제조간접비는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시간 1시간당 얼마로 배부하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매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금액들은 금방 체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조간접비까지 3개를 다 알아야지만이 얘가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즉 얘를 알아야지 매출 원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 그 기간에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조간접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집계가 다 실제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다 집계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하자고 그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예정 배부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요 사항을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암기하느냐? 아니,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예정 제조간접비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에 예정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할지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1년치를 먼저. 언제? 연초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정 배부 기준은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1년 동안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예상하고, 배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작업시간이라고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1년 동안 이 제조간접비가 발생할 동안에 작업시간은 총 몇 시간이 될까, 이거를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간접비가 1년 동안 발생할 게 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기준을 작업시간이라고 했을 때 1000시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여기서 1시간당 얼마가 예정 배부율이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배부율 그러니까 이 율이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퍼센테이지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금액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00시간 동안에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1시간에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기에 1시간당은요 1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1시간당 제조간접비 1000원을 배부하겠다 하고 예정 배부율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정 배부액은 우선 예정 배부를 여기서 계산했던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1시간당 얼마 계산이 됐으니까 그대로 갖고 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한 시간이 있겠죠. 여기서는 제품별 실제 배부 기준이라고 했는데, 배부 기준은 좁더라고 그랬었고, 지금 우리가 이 배부 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갖다가 지금 쓴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배부 기준 작업 시간이라고 하면 돼요.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 들어갔느냐, 이것도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몇 시간이 됐냐면 100시간을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실제로 이제 작업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정 배부율은 얼마를 갖다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 계산된 거 1000원을 갖다가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1시간당 1000원인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데 100시간이 들었다 그러면, 자, 1000원 곱하기 100시간, 그러면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돼요? 물어보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식을 설명해 드리면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기억해 두면은 이해가 된 상태에서의 기억은 되게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연습하면서 풀어드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는 이 용어를 갖다가 요 문제만, 이런 식의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를 기록해 두시면 돼요. 나오더라도 이 문제 여기만 갖고 있으면 대부분 다 풀리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사용했었기 때문에요. 여기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총계정 원장식으로 T로 그려놓고요. 제조간접비 차변에다가는 실제 발생액을 기록하는 것이고, 제조간접비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정 배부액은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계산이 된 거거든요. 예정 배부액을 여기 있는 것 갖다 그대로 쓰면 여기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 발생액은 1년 지나서 제조간접비 실제로 발생한 걸 다 집계를 해 보았더니 1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부분은 실제 발생액 다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은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계산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이 예정 배부율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했는데, 이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이 예정 배부액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다가 연말이 되면 집계된 실제 발생액과 우리가 예정 배부했던 금액의 합계 금액을 비교를 해서 그 차액만 기말에 싹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로 실제 발생액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상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을 반드시 조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조정 문제까지는 나중 문제고요. 여기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한 거죠.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이를 갖다 우리는 과소배부라고 불러요. 과소배부 얼마? 5만원이죠. 지금 이 상황은 다시 한번 기준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어야 돼요. 예상한 금액이 기준이다.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과소배부예요. 얼마? 5만원. 반대인 경우에는 과대배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 예정 배부가 나오게 되면 얘가 한 세트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알고 계시면 계산 문제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말로도 보기에 쭉 나와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한 문제 갖고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요 공식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 숫자 갖다 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그대로 가서 대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럼 반영을 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나 없나. 자,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라 그랬죠.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25만 원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금액의 차이예요. 그 금액을 이렇게 25만 원 과대배부라고 가르쳐 준 거고요. 과대배부라는 뜻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더 크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두 번째,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어디다 적어주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물음표.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분이라 그랬죠? 예정 배분율은 어디에 있어요? 예정 배분율은 여기 있잖아요. 예정 배분율 요 작업 시간당 얼마래요? 3,000원이라잖아요. 3,000원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작업 시간은 1일당 5시간, 100일이라면 총 500시간이 되겠죠. 이 작업 시간은 배부 기준이에요. 실제로 작업을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는 여기죠. 실제 발생한 시간. 그래서 그 계산해서 요거 500시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정 제조간접비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기준 이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요거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한 거죠. 이 예정 배부율은 여기 예정 배부율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기로 했죠.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실제 작업 시간은 여기 3,000원 썼고요. 실제 작업 시간은 500시간. 그건 1시간당 3,000원인데 500시간 여기 일을 했으니까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는 금액은 3,000원 곱하기 500시간 해서 150만 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예정 배부액이에요. 예정 배부액은 아까 어디를 써주기로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얘 모르잖아. 시험 문제에서 실제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정 배부액이 150만 원이고 얘가 과대 배부 상태라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25만 원 더 많이 예상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실제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만 원 뺀 125만 원이 실제 발생액이었겠네요. 그래서 저는 손댄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문제 있는 거 그 칸에다가만 갖다 놓고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요 말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지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이고 여러분이 요걸 알고 계신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25만 원이 여러분들이 여기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복습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를 보니까 연호가 2023년에 사용한 원재료
원재료는 50만 원이래요. 23년도 초 원재료 재고액이 23년도 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5만 원이 적을 경우 23년도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저처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데 원재료 재고자산에서 상품 규정하고 똑같아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주면 보통 여기에 계산되는 그 금액을 원재료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다. 그래서 투입액, 소비됐다, 소비액, 사용됐다, 사용액, 이런 용어로 사용돼요. 이런 용어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조하는 제품들의 종류가 워낙에나 많아서 제조업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금방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투입액, 소비액, 사용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2023년 원재료 매입액, 즉 단기 매입한 거,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가 얼마냐고 물어본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여기 원재료 2023년에 사용한 원재료, 사용액 어디 있어요? 사용액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원재료 사용액 50만 원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23년도 초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했으면 기초 재고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기말 재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5만 원이 적대요. 그러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을 0으로 놓고 여기 기말 재고액을 5만 원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5만 원으로 놓게 되면 기초보다 기말이 5만 원 더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말보다 기초가 5만 원 적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칸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대변의 합계 금액이 55만 원이 되죠. 이 두 개 이렇게 합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 기초재고액은 0이고 그럼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5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답이 55만 원. 얘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뭐 설명할 때 질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 알고는 있었는데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보다 5만 원이 적어? 이걸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는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지 않으면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보다 뭐가 얼마나 적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0으로 놓고 더 많게끔 표시해 주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회계 1급, 세무 2급에 이어서 여러분이 그 계정의 흐름, 원가 흐름이라는 파트에서 요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여기 원가 계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요 흐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공통 재고자산들이에요. 재고자산, 상품 계정처럼 재고자산은요, 조금 전에 원재료 설명해 드렸었죠. 원재료도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도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제품도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다 기초 기말 재고를 갖게 되어 있는 것이 재고 자산의 특징이에요. 상품 계정도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원재료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 조금 전에 7번 문제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기초 원재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원재료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 투입액, 소비액, 사용액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원재료는 사용됐다, 소비됐다, 투입됐다는 말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제공품 계정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직접 재료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산된 게 물론 간접 재료비도 있기는 한데 간접 재료비는 모든 간접 재료비 통칭해서 제조 간접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여기 원재료에서 계산되는 것은 간접 재료비는 차치하고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직접 재료비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원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무비도 들어가죠. 이 발생 형태에 의한 원가 분리에서 그다음에 제조 경비도 발생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재료의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에서 계산된 결과가 직접 노무비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간접 경비하고 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 경비 이걸 다 합쳐서 제조 경비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기에 발생했던 원가,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다 여기다 집계해 놓는 거고 이게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계정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게 이 말이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세 가지 묶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 계산되는 금액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원가의 집계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진 총 금액이 바로 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올해 단기에 투입된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말 뜻은 제공품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드디어 이 제공품에서 제품이 완성된 것들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제품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우리 제품 계정으로 보내줘야 돼요. 제품 계정에 똑같은 그 금액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제공품 계정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제품 계정에 차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반드시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금액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 더해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가 계산되는 거예요. 상품 계정처럼.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열심히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서 요 과정을 딱 이렇게 잘라서요. 지금 원재료부터 이 제공품까지는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들을 집계하는 표예요. 즉 제조
원가 명세서에 다 나타나는 항목들이고, 여기 제품계정서부터는 이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제조원가서에 있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의 단기 매입액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습니다. 제공품도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용어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제품 매출원가, 특히나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공통인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이라든지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원가,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에서만 볼 수 있지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죠. 단기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단기에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이 직접 농업이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직접 농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니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직접 재료 구입액, 직접 재료 단기 매입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단기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 있잖아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지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요것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신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즉시, 아주 금방 1분도 안 돼서 시간도 벌고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단기 직접 재료 사용액 여기 있잖아요. 직접 재료가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원가 계산에서는요, 여러분이 용어만 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문제 나오면 골치 아파, 이거 때려치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푸른 솔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참고하시라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직접 배분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보조 부분 A와 B, 보조 부분 A와 B는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각각 150만원, 160만원 집계되었대요. 즉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예전에는 이거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써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뒀어요. A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150만원이래요. B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160만원이래요. 즉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집계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 부분 X, 즉 어디예요? 여기죠? 제조 부분에서 여기 X, 여기에 원가 배분될 보조 부분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조 부분, 이게 직접 배분법의 특징은 뭐냐면 보조 부분끼리 보시게 되면 A 보조 부분, B 보조 부분, A가 B에다가
해준 시간 50시간이 발생했고 B가 A에 준 거 200시간이 발생했는데 보조 부분끼리 발생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무시한다는 게 직접 배분법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A 부분에서 제조 부분에 사용됐던 시간들, 즉 A가 얘를 빼버리니까 500시간, 300시간이죠. 이 두 가지, 제조 부분에만 투입된 시간의 합계 시간 800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150만 원을 갖다가요. 150만 원을 여기 배부 기준이었던 시간의 총 시간의 X에 해당되는 시간, 즉 800시간 분의 500시간을 한 거예요. 비율로 150만 원을 800분의 500시간 이렇게 계산했더니 937,500원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면 Y부분 A에서 Y에 사용된 부분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150만 원 중에서 이번에는 전체 800시간 분의 여기 Y에 해당되는 시간 300시간 하니까 여기 금액은 562,500원 이렇게 계산되고요. 물론 이 두 가지 금액 합치면 15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X 부분을 계산했다면 여기 150만 원에서 937,500원 빼도 이 금액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B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 X, Y에 사용된 시간을 갖다가 계산해주면, 배분해주면 어떻게 했냐면 B에서는 160만 원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X 부분에다가는 똑같이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00시간이죠. 그래서 B에서 발생한 160만 원 곱하기 똑같은 방법으로 800시간 분의 300시간, 여기 X에 300시간 들어갔으니까 하면 60만 원 계산되죠. 60만 원. 그 다음에 Y 부분은 160만 원을 800시간 분의 여기는 500시간이니까 500시간 이렇게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방식을 직접 배분법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X부분 것만 물어봤어요. X부분 값. X부분 A부분에서 X부분으로 배분된 금액은 937,500원. B부분에서 X부분으로 배분된 금액은 60만원. 두 개 합치니까 153만7,500원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므로 평균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물량 흐름.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연결된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세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을 제품들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위별로 묶어서 원가 계산을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공품,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공품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얘를 단위로 먼저 계산을 해요. 묶음으로 먼저 수량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에 5,000개가 투입이 됐고 단기에 만들려고 착수한 게 35,000개가 있어요. 그럼 총 여기 따지면 몇 개예요? 4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 차변에 있는 것을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지금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금액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량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쪽은 산출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투입량이 지금 4만 개이고요. 그러면 산출량도 상식적으로 4만 개가 돼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을 봤더니 여기 만 개가 있더래요. 우리 4만 개를 만들려고 투입했는데 기말에 만 개가 있다면 완성된 거는 제품은 몇 개일까? 3만 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투입량과 산출량의 숫자를 맞추는 거를 우린 종합원가 계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물량 흐름이라고 불러요. 물량 흐름. 용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물량 흐름을 맞추는 게 무조건 첫 번째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줄 아셔야지 돼요. 완성품 환산량은 제가 종합원가 계산의 업종의 특징상 묶음 단위로 단위별 묶어서 종합적으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수량부터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평균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평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입량 얘네는 생각하지 않고요.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대상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란 말이죠. 그럼 이 가공비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용어를 모르면 얘가 왜 갑자기 원가 계산을 하는데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이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지? 의아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짓게 하면 원가가 짓게 된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요 직접 재료비하고 여기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를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요 두 개의 용어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원가라고 부른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또는 가공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가공원가라고 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를 구분해서 여기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세 가지 다 들어간 거죠. 자,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평균법일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투입량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는 거예요. 산출량에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재료는 이런 직접 재료 있잖아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100% 전량 투입됐다고 하면 제품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도 모든 원재료가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기말에 보시면 가로 이렇게 쳐놓고 30%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성도라고 불러요. 얘를 부르는 명칭이 제품의 완성도라고 부르는데 완성도는 지금 이 말뜻은 기말에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30% 완성이 됐는데 결산대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는 완성도가 아니라 애시당초 초기에 100% 전량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완성품과 기말 재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얘가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럼 더하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종합원가계에서 원가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잠깐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연속 대량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속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얘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시는 컨베이어 벨트의 제품들이 쭉 진행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컨베이어 벨트의 30%까지 완성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 30% 진행이 쭉 됐다면 원가가 발생한 것, 가공원가 발생한 것, 여기서부터 여기 30%에 해당되는 요만큼만 원가가 발생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원가, 나머지 70%를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000개의 제품, 기말 재고가 지금 30%의 완성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걸 환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10,000개가 30% 완성됐다면 완성품으로 환산했을 때 30%는 완성된 거로 보자. 이런 말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환산했을 때 몇 개예요? 3,000개죠. 그죠? 그래서 가공원가인 경우에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라도 이만큼 30% 진행됐다면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여기에 것만 원가를 계산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성도예요. 그러니 기말 제품 재고액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30% 적용해서 환산량으로 3,000개를 완성된 것으로 보자. 이런 말뜻을 갖고 있어요. 가공비는 이렇게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 완성도를 적용시켜서 환산량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재료는 없죠? 없으니까 그냥 요 두 개 더해 준 거고, 가공비는 요 환산해서 33,000개. 그래서 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33,0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은 여기 기초재고를 빼주는 걸 의미해요. 기초재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바로 기초재고에 있는 거예요. 기초재고를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말뜻은 선입선출법인 경우에 지금 제공품에 있는 이 기초재고는 올해 투입된 게 아니라 작년에 전기에 투입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가를 단기 거 원가 계산할 때에는 전기 거에 투입된 원가가 들어가면 단기 거만 계산해야 된 원가가 좀 정보가 좀 희석되죠.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야지 순수하게 올해 여기 투입된 원가만 원가 계산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평균법은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니까 간단했는데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재고까지 계산해 줘야 되니까 계산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근데 원가에 대한 정보는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제가 기초재고만 빼준다 그랬어요. 직접재료비 즉 평균법으로 계산했던 거에서 여기 기초재고만 빼주세요. 여기 기초재고 몇 개 있어요? 5,000개 있죠. 여기서 5,000개 빼면 35,0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기초에 5,000개가 있었는데 이 5,000개가 완성도가 70%였다고 하니까 얘 또한 환산을 해보게 되면 5,000개에서 70%면 3,5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평균법으로 계산했던 이 숫자에서 가공비 33,000에서 3,500개를 빼주게 되면 29,500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요 문제도 시험 문제 여러분 세무위급에도 아주 빈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하나만 갖고 지금 설명드린 이 문제 하나 갖고서 요거 복습 잘 하시면 이런 문제는 나오면 거의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런 걸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므로 평균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물량 흐름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투입됐던 건 제외하고 올해에 투입된 것만 계산하므로 얘가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평균법보다 더 정확하니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말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평균법은 당기 이전에 착수된 평균법 말하는 거죠. 당기 이전에 착수된 기초제공품. 그게 바로 요 기초제공품이거든요. 기초제공품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품의 기초재고액은 전년도에 투입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면은 전년도에 투입된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초 전년도에 됐던 거 단기에 착수했던 거 얘 그냥 두 개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게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의 말뜻이 기초재고 단기에 착수했던 거 두 개 그냥 합쳐가지고 올해 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평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투입한 것도 올해 투입한 걸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계산 방법이 간편하다. 간편해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까지 계산해줘야 되니까 평균법보다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하는 과정은 앞으로 종합원가 계산에서 용어와 완성품 환산량, 물량 흐름, 완성품 환산량 하는 내용들 제가 서머리로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린 거예요.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복습이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잘 공부해 두시면 종합원가와 관련된 이런 문제 나오는 것들은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똑같이 동일하겠죠. 왜? 평균법과 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재고였으니까 얘가 없다면 똑같겠죠. 맞는 말이라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109회 이론 문제, 원가회계에 관련된 문제를 5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무회계, 즉 부가세 문제와 소득세 문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